네,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요건데 얘네들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푸는 방법만 잘 익혀서 그대로 풀어 나가시면 되는데, 이제 좀 방정식이다 보니까,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좀 중요하게 같이 연계가 돼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수, 로그,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방정식부터 가시면 얘는 기본적으로는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8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요때 x값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3이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방정식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틀을 좀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밑을 같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어야 단순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쉬운 경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잘 봐. 밑을 같게 못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밑이 같아질 수가 없는 경우. 그럼 같아질 수가 없는 경우는 뭔가 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변형이라든가 뭐 로그의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식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풀이에 대한 얘기가 돼요. 우리가 잘 풀어보자 라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치환하는 경우. 공통 부분이 있게 되면 이제 치환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공통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2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해서 푸는 경우, 혹은 로그 함수라면, 로그 방정식이라면 로그 2x라는 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로그 2x를 우리가 뭐 t라고 해서 치환해서 푸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치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범위 확인하는 거. 이 파트는 뭐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는데 꼼꼼하게 좀 계산을 안 하시다 보면은, 지금 아직은 초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내신 기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처음에 잘 공부할 때부터 좀 꼼꼼하게 계산해서 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꼭 실수를 하거든, 실전 가가지고. 그러니까 범위 확인하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환을 하게 되면 근의 모양도 바뀐다라는 거. 근의 모양도 바뀐다라는 거. 됐니? 요 두 가지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래서 오늘은 뭐 기본적인 지수방정식 풀이는 어렵지 않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요 부분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를 먼저 펴보시냐. 자, 기본적인 형태부터 해볼게. 133페이지 봐봐. 133페이지. 자, 133페이지의 개념 2번을 보시면은요. 자, 볼게요. 개념 2번. 여기서 이제 개념 2번에다가는 치환이라고 써두시고, 치환하시게 되면 항상 범위 확인하는 것과 근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1번 해볼게. 1번 문제 보시면은 4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8, 얘가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에 두 근을, 문제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그럼 잘 봐. 여기 나와 있는 요 알파와 베타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x를 의미하겠죠. x를 의미해요. x. 그래서 x가 알파인 것과 x가 베타인 거야. 됐니? 자, 근데 요 식의 구조상, 요 식의 구조가 지금 4의 x제곱 형태고 2의 x제곱이 공통 부분으로 보이니까 나는 얘를 치환을 할 건데, 뭘 치환할 거냐면 2의 x제곱을 t라고 요렇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
지수방정식에서 치환을 하시게 되면 2의 x제곱을 치환하잖아. 근데 2의 x제곱은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되냐면 0보다 큰 양수가 돼야 돼요. 그죠?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따라서 2의 x제곱이 t라고 났을 때 그 t라는 값은 항상 0보다 큽니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잘 봐. 근의 모양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자 얘를 치환해서 써보시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플러스 8이다 라고 써지거든 제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렇게 생긴 2차 지수 방정식 현재 상황은 얘가 지수 방정식이죠.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였다면 얘를 치환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 형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되는 거냐 t라는 친구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으로 변한다. 요거를 중요하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니? 원래 알파 베타였던 근이 치환을 했으니까 그 근의 모양이 2의 알파와 2의 베타로 바뀐다라는 거. 근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됐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거계수와의 관계 써보시면 첫 번째는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얼마냐? 얘가 8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요. 2의 알파와 2의 베타를 곱하니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는 거고 요 값이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8이 되니까 2의 세제곱이 되는 거라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82번도 한번 해볼게. 밑에 발전 문제. 잘 봐. 자, 282번 보시면은 얘도 갑니다. 3의 x제곱이죠. 자, 3의 x제곱을 똑같이 t라고 치환하고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쓰시는 거 습관화를 하시라고. 알겠니? 자, 근데 문제에서 잘 봐. 밑줄 쳐. 두 실근의 b가 1대2야. 두 실근의 b가 1대2야. 그럼 잘 봐. 거기에 나오는 두 실근 있죠. 그럼 그 두 실근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건데 얘를 알파와 베타라고 놓으시면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x 자리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라고. 됐어? 문제에서 말하는 두 실근이라는 건 x 자리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 두 개가 b가 1대2라고 했으니까 굳이 이걸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뭐라고 써주면 돼? 2알파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고.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내가 정리를 할 건데 치환을 했잖아요? 그럼 치환을 했으니까 치환한 형태로 씁시다. t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t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 자리가 뭐가 되냐면 3k 더하기 15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되고 얘가 0인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부터 확인해 보시냐면 이거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맞거든?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인수분해는 안 돼.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K값이잖아요. 그럼 K값 이제 어떻게 구할래? 라는 거거든. 자, 잘 봐. 두 실근의 비가 1대2 요거야. 알파랑 2알파 X값이. 그러면 요 친구의 두 실근 은 뭐가 되냐면 3의 알파 제곱과 3의 2알파 제곱이 두 실근이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3의 알파 제곱과 3의 2알파 제곱이 두 실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3의 근거계수와의 관계 쓰시면 두 개를 더하세요. 두 개를 곱해. 두 개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돼? 3의 3알파 제곱이 되고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k 더하기 15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잘 봐. 두 개를 더해 볼까요? 두 개를 더하시면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2알파 제곱이 되고 얘가 얼마인 거야? 3k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잘 봐.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하는데 여기 뭐가 보여? 3K가 보이네. 그러면 얘를 넘겨서 생각하시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3K가요 3의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5가 돼요. 근데 3K는 또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거든. 됐어?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잘 봐. 3의 3알파 제곱이죠. 3의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5죠. 걔가 뭐랑 똑같냐면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2알파 제곱과 같다. 이렇게까지가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잘 봐. 이걸 이쪽으로 다 넘겨보면 3의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의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얼마가 되냐면 3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죠. 되니? 그 다음에 이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5가 되고 0이다. 라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확인되셨어요? 그러면 잘 봐. 약간 3차 방정식 형태의 식이 나오거든? 이런 느낌 아니야? 얘를 지금 t라고 놓은 거고 요거를 x라고 잠깐 바꿔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가 0이다. 요거죠. 됐나요? 이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되니? 뭐 대입하면 되죠? 3 대입하면 되나요? 3 대입하시면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되네요. 그럼 x값 얼마예요? 3이네요. 실근이니까. 그럼 결론 3의 알파 제곱이 얼마야? 3 나오는 거죠. 3의 알파 제곱이 3인 거죠. 그럼 알파가 얼마 나와? 알파가 1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실수 k는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3. 얘는 얼마인 거야? 3에 제곱하니까 9. 그럼 두 개 더하시면 12. 그 12를 3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정답 얼마? 4가 되겠죠. 알겠어? 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데 치환을 몇 번을 하냐면 2번을 하는 거예요. 치환을 2번을. 알겠어? 그래가지고 3차 방정식의 형태로도 만들어서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돼요. 그냥 이걸 t라고 보고 처리하셔도 t세제곱이라고 보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의 형태가 t인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3차 방정식으로도 바꿔서 풀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풀 때 잘 봐. 138페이지 봐봐. 니네가 지수방정식 단원의 문제를 푸실 때 틀릴 만한 요소는 그 마플특강 6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연산 문제라서 식 세워가지고 뭐 치환이 필요하면 치환하고 밑을 갖게 만들어야 되면 밑을 갖게 만들고 해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지금 마플특강 6번이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게 실수 안 하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자 지수방정식이랑 로그방정식 중에 누가 더 어렵냐라고 물어보면은 지수방정식이 훨씬 어려워요. 로그보다. 로그는 단순하거든.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잘 봐. 어차피 우리가 치환을 해서 대부분 방정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수를 치환하게 되면 지수는 a의 x제곱이라는 것을 내가 t라고 치환하는 순간에 제약 조건이 붙어버린다고. 이렇게. 근데 로그 있죠. 로그. 로그는요. 내가 로그 ax를 치환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차피 실수 전체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죠. 즉 음수까지 다 가질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치환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돼요. 치환한 게 모든 실수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다가 괴롭히는 애가 누구냐면 얘는 반드시 양수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로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잘 봐. 방정식에서 이런 걸 배웠었지. 고1 때. 방정식에서 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라고 하는 근의 분리죠. 수상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등식에서는 이거 제일 중요하게 봤잖아. 2차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봤는데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풀 때 쌤이 이런 얘기 했거든. 잘 봐. 정의역의 범위가 모든 실수라면 그냥 판별식 쓰시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닌 거야. 그러면 판별식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어. 알겠니?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풀어야 돼. 알겠지?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풀어야 돼. 그것도 이따가 다 해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수방정식은요, 혹은 지수부등식은 얘는 뭐랑 같이 짬뽕이 돼서 나오냐면 얘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예요. 얘가. 수학상에서 배운 게. 자, 기본 로직 자체는 이겁니다.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건 지수 형태야. 지수 방정식 형태야. 근데 내가 이거를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치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치환이라는 수학의 테크닉을 통해서 뭘로 바꾸냐면 2차로 바꾸겠다라는 거야. 그럼 요 2차로 바꿨을 때 여기에서는 원래 지수방정식이었던 거를 2차로 바꾼 거니까 요것도 지켜야 되고 얘도 지켜줘야 된다고. 여기에서 지켜줘야 될 것과 여기에서 지켜줘야 될 게 돼. 그래서 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 지수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은 되는데 지수방정식의 근은 안 되는 게 생겨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따가 식으로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다시 내 말 잘 들어봐. 2차 방정식은 만족하는데 지수방정식에서는 실근이 아닌 경우가 생긴다고. 즉 그거를 쌤은 이제 용어를 이렇게 하는데 잘리는 근이 생겨요. 이거를 찾는 게 여러분들이 지수방정식을 잘 하시는 방법이에요. 니네가 틀릴 만한 요소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수방정식에서는. 알겠니? 이제 그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유형별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내용이 지금 말하는 특강 6번이야. 그래서 여기가 별표 5개짜리고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지수방정식 부등식에서.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어제도 잠깐 했던 거 산술기하평균 이용하는 거. 자, 산술기하평균 이용하는 건데 산술기하평균은 언제 이용을 하냐면 얘는 역수의 합의 꼴이 나왔을 때. 역수의 합의 꼴이 나왔을 때고요. 역수의 합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잘 봐. 이 전체를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면 지수는 특징상 모두 다 양수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잘 봐. 내가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잖아. 그럼 그 순간 얘는 2배의 루트 산술기하평균 쓰시면 2개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범위가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세팅이 돼요. 알겠나요? 0이 아닙니다.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세팅돼. 그리고 이거는 어제 쌤이 그래프까지 그려드리면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제 수업에서. 알겠죠?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럼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2 하고 잘 봐.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치환하자는 거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를 t로 치환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잘 봐.
t제곱에서 뭘 빼주면 돼? 2를 빼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t제곱에서 2를 빼주면 되는 거지. 됐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식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 친구는 2t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요거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10까지가 되고 는 제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항상. 되니? 얘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잘 봐. 인수분해 해볼게요. 1, 2고요. 그 다음에 2, 5 하시면 마이너스가 여기 붙지 않죠. 밑에 붙어야죠. 마이너스가 여기 되죠. 그러면 t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t 값이 하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또 하나는 뭐가 돼? 2분의 5.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2라는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커트되는 근이 된다는 거죠. 범위 안 맞으니까. 알겠어? 그럼 커트되는 근의 의미를 알겠어? 얘는 뭐라고? 얘는 2차는 만족해.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거는 2차가 아니죠. 지수니까요. 지수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잘려야 돼요. 되면 안 돼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나요? 항상 이런 거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치환을 해서 나왔을 때 나오는 모든 근이 답이 되는 건 아니고 치환하기 전에 것까지도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됐습니까? 자, 요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두 번째 갑니다. 139페이지 봐봐. 자, 139페이지에 2번 지수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 별표 5개. 자, 잘 봐. 4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 4번 봐. 4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의 x제곱 마이너스 문제에 주어진 식이 9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하고 더하기 3k가 0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k값의 범위.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현재 방정식의 꼴은 지수입니다. 지원아! 눈 뜨고 잘 봐. 지수입니다. 지수. 1번에서 말하는 거 이거부터 구별을 잘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건 누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지수야 2차야? 아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k값의 범위잖아. 그럼 지수야 2차야? 지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세요 이 말이죠. 지수 방정식이. 즉 요 x자리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생기게끔 하셔라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내가 얘를 치환을 하잖아. 자, 치환을 했어. 얘를 2차로 바꿨어.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k지. 이렇게 되지. 그지? 됐나요?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한 거. 그런데 t는 항상 뭐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려면 잘 보세요. 그러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끔 하려면 요 2차 방정식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 봐.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잖아. 그럼 이 식의 의미를 가르쳐 줄게. t가 뭐냐면 t는 요 식을 만족하는 숫자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요 x가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x가.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3의 x제곱이죠. 근데 잘 봐. 내가 요거 2차 방정식을 예쁘게 잘 풀었어. 예쁘게 잘 풀었는데 t의 값이 그래서 두 개가 딱 나왔어. 근데 잘 봐. 노란색부터 보세요. t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나오면 얘를 t1, 얘를 t2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나는 점, 여기서 만나는 점이 생기지. 그럼 요게 뭐가 되냐면 x1이 되는 거고 요게 뭐가 되냐면 x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t1과 t2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고요. x1과 x2는 뭐가 되냐면 지수 방정식의 두근이 돼요. 이 구조라고. 그러면 x1과 x2는 뭐예요? 실수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잘 봐. 내가 2차 방정식을 풀었어. 근데 파란색 봐 이제. 여기 하나 나왔어. 근데 하나가 얘가 나와. 그러면 얘를 다시 t1, 얘를 t2라고 했을 때 t1이랑 만나는 점은 하나가 생겨. 근데 t2랑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실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긴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근이 이렇게 세팅이 돼버리면 파란색 두 개로 세팅이 돼버리면 2차 방정식이 이게 2차인데 그렇게 되면 지수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밖에 안 생긴다는 거야? 하나밖에 안 생겨요. 문제가 있죠. 그지? 그럼 결론이 뭐냐? 잘 봐.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얘를 치환한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두 양수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야. 이게 첫 번째 결론. 그래야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이게 첫 번째 결론이야. 그냥 실근이면 안 돼. 반드시 양수여야 돼. 그래야 그래프가 이렇게 세팅이 돼서 교점 두 개가 생기고 그 교점 두 개가 실근이 된다고. 아시겠나요? 자, 됐죠?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돼요. 갑니다. 그러면 판별식은 당연히 해줘야죠.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판별식 쓰시면 이게 첫 번째. 판별식 쓰시면 얘는 절반의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몇 K? 3K. 얘가 몇보다 커? 0보다 커? 그럼 K는 뭐보다 작아? 3보다 작아. 요거 하나? 됐지?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고. 두 번째. 둘 다 양수여야 돼.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려면 두 근의 합도 양수고요.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돼야죠. 실근의 부호. 근데 두 근의 합은요. 근각에서의 관계 보시면 이거 하시면은 6이니까 양수 맞아요. 그럼 곱만 보면 되네. 곱은 뭐야? 곱은 3K네. 그럼 3K가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되니까 K가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다. 그럼 둘 다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K값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3까지가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정답이 0부터 3까지가 되는 거야. 그냥 3보다 작다가 아니라. 됐어? 자, 그러면 2번. 2번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직 하나의 무슨 근만 가져라? 실근만 가지시래. 누가? 이게 중요하죠. 누가? 지수가 2차가. 지수가.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지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2차는 근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2차는 근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될까? 얘들아, 띵킹을 해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만 돼요? 두 가지 아닐까요? 잘 봐. 하나는 양수, 그쵸? 하나는 음수. 그러면 양수일 때는 실근 생기고요. 음수일 때는 뭐예요? 무연근이라고 하거든. 커트, 그냥 무연근이라는 용어 쓰지 말고 커트 되는 근 생기고요. 잘리는 근. 2차는 만족하는데 1차는 지수는 만족하지 않는 거. 두 번째, 얘만 있어? 아니지 않을까? 이것도 되지 않아? 양의 중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양의 중근을 갖는 거죠. 양수인 중근. 그럼 값이 하나만 생기겠지. 그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보자. 양수 하나, 음수 하나네. 그럼 쉽게 말하면 뭐야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부호가 다른 거. 서로 다른 두 부호의 실근. 그럼 갑니다. 판별식은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이거는. 이 경우는.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아까 계산해놨죠? K가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잘 봐.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부호가 다른 거거든. 그럼 부호가 다를 때는 뭐만 확인하면 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K가 뭐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요. 그럼 이걸 모두 만족해야 되거든. 그럼 이걸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뭐야? K가 0보다 작다. 이게 하나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뭐일 때? 중근. 양의 중근. 그럼 양의 중근 같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잘 봐.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k죠. 그럼 얘가 양의 중근 가지시려면 얘가 모이면 돼. 완전 제곱식 나오면 되니까 구면 되죠. 그러면 t-3의 전체 세제곱 되죠? 전체 제곱 되죠? 그죠? 그러면은 3k가 9니까 k값 얼마? 3. 판별식 쓰실 필요도 없지. k가 얼마? 3. 이게 답이죠. 그래서 k가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도 되네. 등호가 빠졌네요. 작거나 같다? 왜 작거나 같달까? k가 0 되면은 0일 때도 되죠. 요것도 되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K가 0이어도 되래요. 왜냐면 K가 0이잖아. 그럼 K가 0이면 잘 봐. 하나는 0이고 하나는 6이죠. 그럼 0은 실근 안 갖고 6은 같지. 그지? 예. 그거까지. 그래서 요거 등호 붙고 K가 3이고 요렇게 나오는 거. 됐어? 자. 확인됐죠?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정리한 건 이거네.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2차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잘 봐. 이제 또 다른 거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40페이지. (140페이지에) 밑에 7번 별표 하나 치시고 5번, 6번은 뭐 똑같은 얘기, 지금까지 했던 얘기 똑같이 하면 되는데 7번 봐봐. 5의 2x제곱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k 요게 0이래. 되니? 자, 잘 봐. 얘가요 뭘 가지래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무슨 근? 양수근을 가지래요. 누가? 이게 중요해. 누가? 지수가.
지수가. 그러면 잘 봐. 지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근을 가지려면 2차는 어떤 근의 모양을 가져야 될까? 이걸 치환할 거니까. 그럼 2차는 어떤 근의 모양을 가져야 될까? 이게 포인트잖아. 그럼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 2차는 서로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얘가 2차가. 지수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근을 가지려면 2차 방정식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왜 그러냐? 아까랑 똑같아. 그래프 잘 봐. 자, 얘를 5의 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는 5의 x제곱을 뭐 할 거냐면 t로 치환할 거야. 됐지? 그럼 잘 봐. 서로 다른 두 양수근, 즉 x좌표가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여기가 1이지. 자, 봐봐. t가 1이 되잖아. t가 1이 되잖아요. 그럼 x는 얼마예요? 0이 돼요. 그죠? t가 1이 되잖아요. 그럼 x는 0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x가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이라고. x가. 근데 x가 여기 나와. 안 되지. 그럼 이런 얘기가 되거든. 만약에 t의 값이 양수긴 양수인데 1보다 작아. 그럼 무슨 근이 돼? x는 음수가 되죠. 1보다 작다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5의 x제곱이 t일 때 이 x값의 좌표가 모두 다 양수가 되길 원하는 거니까요. t의 값이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요런 식으로 나와야 그때 x좌표가 플러스인 거 하나, 여기도 x좌표가 플러스인 거 하나.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지수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근을 갖고 싶다면 2차 방정식은 1보다 큰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특정한 숫자보다 큰 실근 두 개를 갖는 걸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근의 분리죠. 이걸 써야 돼요. 우리 부등식에서 신나게 한 거. 근의 분리. 자, 근의 분리, 근의 위치 판단하실 때는 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그래프 그리셔라. 그리고 내가 따져야 되는 조건 세 가지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경계값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수상이야. 니네 기말고사 범위였어. 알겠니? 수상에서 배운 거야. 약간 표정도 저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건데 까먹으면 안 돼. 이거 계속 나와. 알겠지? 이거 고1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1 수상은 이제 얼추 다 끝났잖아요. 시험을 다 봤으니까 고1 과정에서 심화 문제 풀어보실 필요 없어요. 이제 내신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수능에 직접 출제가 되는 그러니까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고 간접 연계 범위라고 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개념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공식 같은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근의 분리 엄청 많이 나와. 근의 분리도. 알겠니? 그래서 2차 함수 최대치수에서 배웠던 공식들, 2차 부등식에서 배웠던 공식들, 딱 공식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언제 쓰는지에 대한 상황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원의 방정식에서 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원의 접선의 방정식 기억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원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기억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알겠어? 2차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풀 때 그지? 야 니네 공부 안 하면 금방 까먹는다니까? 니네 기말고사 본 지 몇 달 됐어? 한 달도 안 됐잖아. 이제 한 달 겨우 돼가잖아요. 그지? 도형 공식 다 까먹었을걸? 그러시면 안 돼. 알겠지?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거. 됐지? 잘 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내공이 되는 거예요. 내공. 깊이. 수학에 대한 깊이. 그게. 어차피 여러분들 보시면 봐봐. 성적이 올라가다 보면 뭐 아니면 내가 계속 했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 내가 계속 96이다. 잘하는 거지. 고등학교 1학년 거 96 받았다. 뭐 92다. 뭐 보통 1등급까지 88 정도에서 끊기니까 뭐 요 정도 한다. 요 정도 한다는 거 잘하는 거야. 근데 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잘 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게 수학만 놓고 보면 수하 있죠. 이건 내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원 해야 되고 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해야 돼. 근데 뭐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제 여기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제 미적을 선택을 하실 거라서 미적 선택하면 내가 얘기했잖아. 수원 수투 있지. 수원 수투의 합친 양이 미적이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공부 방향성 잡을 때 잘 보세요. 쌤이 아마 요번 요 여름방학 수업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얘기한 것 같은데 니네가 2학년 말에 내년 말이죠. 내년 말에 수능을 봤어. 실제 응시하라는 게 아니야. 응? 수능을 시험지를 풀어봤어. 그랬을 때 수학이 최소 80점 이상은 나오게끔 해야 된다니까. 선택 과목 포함해서. 알겠니? 왜 그러냐면 잘 봐. 아니 니네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저는요 대학에 별다른 뜻도 없고요. 대학에 별다른 끝도 없고 여기 근처에 있는 안양대만 가도 충분해요. 이러면 괜찮아요. 놓으세요. 아 놀아. 알겠어?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 머릿속에 저마다의 이제 큰 꿈을 안고 이 더운 방학에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고 방학 때도 학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시켜서 하는 거구나. 표정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니네가 원하는 대학교, 니네가 원하는 뭐 직업 이런 거 가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는 거고 공부 안 해도 되는 직업이면 다른 거 해야지. 그지? 근데 봐봐. 내가 왜 이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리냐면 2학년 말 때까지 수능을 봤을 때 왜 80점이라고 하냐면 얘들아 니네가 경쟁하는 상대가 니네 친구들도 있지만 재수생도 있어. 그리고 상위권 재수생 애들은요 수능 점수의 대부분이 수학 점수가 92에서 100 사이예요. 이과 기준. 그러면 수능 수학 100점 받고 수능 수학 100점 받았는데 나머지 과목 국어나 과학이나 이런 데서 미끄러져 가지고 보통 국어를 많이 망치니까 혹은 과탐에서 이제 뒤쪽에 가서 뒷심 부족으로 말리니까 그럼 걔네들이 재수를 한다고 해봐. 그럼 재수를 하는 최상위권 재수생이 됐다고 해봐. 그랬을 때 걔네가 그러면 수학이 이미 92에서 100이야. 왔다 갔다 해. 운 좋으면 하나, 운 좋으면 다 맞고 뭐 하나 틀리고 이래. 그럼 걔네가 수학 공부를 안 할까? 아니에요. 겁나 열심히 해요. 그럼 걔네가 모르는 게 있을까? 수능 수학 100점 맞는 애가 모르는 거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알아요. 수학에 대해서. 별 쓰잘데기 없는 스킬까지 정확히 다 알아요. 계산 빨리 하는 스킬까지. 니네 경쟁 상대야. 알겠어? 그럼 얘네들은 1년 동안 뭐 하냐면 얘네들은 만약에 얘네가 재수라잖아. 그럼 1년 동안 얘네 뭐 하냐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요.
자기가 수업 들으면서 뭐 아, 나는 저거 이미 다 알아. 이게 아니라 혹시 내가 모르는 건 없었나? 50분 수업을 들었을 때 50분 수업 중에서 49분을 다 알고 1분에 설명한 내용만 모른다고 쳐. 그런 거를 정리하는 애들이라고. 그런 애들이 서울대, 연고대 가고 의대, 치대 가는 거라고. 그래야 100점이 나와요. 야, 니네 잘 생각해봐. 의대 가고 싶어. 의대 가고 싶으면 전 과목에서 아무리 못해도 5개 안으로는 세이브 해야 돼. 전 과목이야. 전 과목. 영어 1등급 기준. 5개에서 6개야. 물론 난이도에 따라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5개에서 6개라고. 알겠니? 모든 과목이. 탐구까지 다 해서. 아는 거에는요. 여러분들 이런 뭐랄까 마인드 자체가 중요한 건데 최상위권을 가는 애들과 못 가는 애들의 딱 하나의 차이는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공부를 대하는 마음가짐의 자세예요. 알겠어요? 지식의 유무, 머리가 좋고 나쁨 이게 아니라 공부를 대하는 마음가짐의 자세라고. 내가 100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늘 자신이 없어하고 늘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근데 다 알고 있어 이미. 알겠어? 그런 애들이랑 경쟁하는 거야. 니네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이 수학원을 배웠어. 예전에 배웠고 지금 또 다시 나가고 할 때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랑 지금 오랜만에 다시 수학원을 꺼내서 공부하는 거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은 없나? 내가 잘 되는 부분, 처음 듣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알겠니? 그 깊이가 더해져야 돼요. 그 깊이가. 그 깊이가 더해져서 아주 단단하게 실력이 쌓여서 그게 수능장에 가서 딱 터진 다음에 공부를 접으면 돼요. 물론 대학 가도 공부는 많이 해야 되는데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는. 알겠니?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쌓이냐? 그렇지 않아요. 1학년 때부터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1학년 때는 사실. 알겠어? 1학년 때부터 제일 중요한 건 1학년 1학기 때는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 습관. 공부를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 그게 안 잡힌 상태에서 지식만 때려 넣잖아. 그러면 나중에 가서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나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른다니까? 왜?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모르거든, 실제로. 알겠어? 내가 지금 쌤이 수업하는 거를 완벽하게 100% 다 이해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해도 내가 요번 과정에서는 쌤 설명하는 거나 마플 교과서나 이런 거에서 내가 적어도 70%까지는 완성을 해놔야지. 그래 어차피 니네 2학년 때 또 내신할 거 아니야? 그죠? 수능도 볼 거 아니야? 알겠어?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들죠? 쉽지 않아요. 1학년 이제 1학기 해보고 고등학교 생활 자체가 만만치도 않다는 것도 깨달으셨을 거고 생각보다 중학교 때는 몰랐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네 주변에. 이렇게 시야가 좀 텄을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에 대해서 대하는 마음가짐의 자세예요. 알겠죠? 절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능 끝날 때까지. 알겠어?
그 단단한 그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니네가 그 긴장되는 수능장에 가서 점수가 잘 나와요. 니네가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고. 알겠니? 이 생각하면 돼. 학교 시험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고작 학교 시험인데, 고작 내신 시험인데 거기서도 긴장해가지고 벌벌벌벌 떠는데 수능장 가면 어떻겠니? 알겠어? 그럼 왜 긴장을 할까도 고민을 해봐야 돼. 왜 내가 실수를 할까? 왜 계산 실수를 했을까? 왜 이걸 잘못했을까?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마음 단단히 잘 잡으시고 그 차이가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2년 반을 결정을 할 거예요. 남은 2년 반을. 공부를 대하는 자세가. 자, 잘 봐. 근해 분리. 다시 정리하면 근해 분리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판별식이고 대칭축이고 경계값 요 세 개니까 요거 2차 방정식 만들어 보면 얘는 5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k는 0이죠. 요게. 그러면은 요 2차 함수를 그려보시면 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가 대칭축이에요. 2분의 5. 2분의 5 결정돼 있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림은 잘 봐. 여기에 두 근이 하나, 둘 이렇게 생겼어. 그런 다음에 1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컸으면 좋겠어요. 두 근이.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이렇게 세팅이 되겠네. 그럼 잘 봐. 판별식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와야 되니까. 됐죠? 판별식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판별식 쓰시면 판별식은 25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 이거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요. 대칭축은 확인 끝났어요. 왜? 이미 대칭축이 2분의 5잖아. 그럼 2분의 5니까 고정된 숫자니까 2분의 5는 1보다 어때? 커요. 이건 맞아. 그러면 경계값. 경계값은 뭐야? 1을 대입한 거죠. 1을 대입했을 때 무조건 무슨 수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와야죠. 그지?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되는데 이 값이 뭐가 되면 돼? 양수가 되면 된다고. 따라서 이 전체를 다 정리하시면 얘는 4k인데 4로 나누니까 k가 4분의 25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k가 4보다 크니까 이 친구는 4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정수의 합은 5와 6이 돼서 두 개 더하시면 11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정리하고 쉴게요. 잘 봐. 여기 문제에는 없는데 그럼 만약에 잘 봐.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지수 방정식을 줬어. 치환해서 풀어야 돼. 자, 지수 방정식을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데 음근 하나와 양수근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대. 이번엔. 그럼 이게 누구야? x야, x. x라고, x. 됐니? 그럼 잘 봐. 그럼 2차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거죠. 2차는. 그럼 2차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럼 아까 그림, 요 그림.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서 생겨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하나는 1보다 커야 되고요. 그래야 양수가 나오니까 하나는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아야 여기 1보다 클 때 x가 뭐가 나오는 거야? x가 양수근이 나오는 거고 1보다 작을 때 x가 뭐가 나오는 거야? 음수근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수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방정식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우는 요 방정식의 이론들, 수학상에서 배우는 요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경우의 문제는 오히려 쉽습니다. 알겠니?
딱 요 정도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는 단원이에요. 지수로그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알겠어? 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지수로그 부등식 하고 오늘 지수로그 함수 마무리할게요. 알겠지?